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제1장 심해천 선생님의 정의는 용신이 무엇이다 라는 거는 오늘 2장에서 9장으로 내려가는데 1장부터 정의를 한번 복습 삼아 말씀을 드리고 2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팔자에는 용신이라는 것이 있다. 격국론에서 용신이에요. 그런 거는 좀 틀립니다만 일단 격국론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여기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원령이래요.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원령에서 구하니까 일간과 짝을 맞춰서 원령지지와 짝을 맞춰서 생극부동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격국이 분정이라고 해서 용신과 격국은 뭐가 차이가 나는데요 라고 하면 격국이 우선 용신이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격국용신. 재관인식은 재성과 간성과 인성과 식신은 차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격국분정이라고 그리고 재관인식이라고 그리고 차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격국과 용신은 이 격국론에서는 동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신들은 이 격국들은 선하니까 순영하라. 순하게 쓰라. 그리고 살상겁이는 4개요. 살과 상관과 겁재와 양이는 차용신, 격이라고 하고 용신이라고 하죠. 불선하니 선하지 않으니 역용하라. 그러면 순용과 역용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재해서 쓰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불선한 거예요. 역용이라는 거예요. 재해서 쓰라니요 라고 하면 극하든지 설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재관인식의 순용은 뭐예요? 생하든지 설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생하든지 설하든지 극하든지 설하든지 생하든지 설하든지. 아셨죠? 방법을요. 마땅히 순한 것은 순히 써야 되고 이 순한 것은 역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역용은 마땅히 역용을 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역용할 것은 뭐다? 살상겁입니다 라는 거예요. 용신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2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용신이라는 것은 성 이루어지고 파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구흥이 있다. 깨진 것을 고쳐 쓰는 것이 구흥이에요. 구흥장. 구흥장이 별도로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개입을 했죠. 여기서 또다시 증주자인 설하구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 용신 성패 구흥장을 증주하면서 성패까지만 증주를 하고요. 써놓고요. 용신변화절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걸 끼워 넣고 정주를 하고요. 다시 구흥을 정주를 했어요. 그래 놓고 다시 논용신변화를 했어요. 용신변화 절이라는 걸 해놓고요. 용신변화 논이라는 걸 해놨어요. 이건 이제 논용신변화, 논용신변화절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 성과 패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놓고 구흥이라는 걸 집어넣고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성패와 구흥을 갈라놓았다. 그러면 차례가 이렇게 돼 있냐? 아니에요. 차례는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 차례는 논용신 1장, 논용신 2장, 논용신 성패 구흥 3장, 논용신 변화. 그리고 논용신 변화만 있지. 논용신 변화만 있지 용신 변화절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고요. 네 번째가 논용신 순잡이에요. 용신이 순하고 잡됐는지를 또 봐요. 사절이요. 사장이. 이렇게 된 걸 이 가운데다가 뚝 잘라서 논용신 변화라는 걸 사이에다 껴놨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책이야, 뭐야. 예. 책을 만들어도 요 따위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논용신 성과 폐와 구웅장을 붙여놔서 말씀을 드리는 편집을 해놨고요. 오늘 구웅장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은 하위 용신은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신 전심 전구라고 안 하고 전심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찾아라 원령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사주지 배지 이 지자는 용신이겠죠. 사주와 배합을 하라. 필요 성패 반드시 성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이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했고요. 8개가 사례 명조가 있겠죠. 하위패라고 해서 파예요. 어떻게 합격이 될 것인가. 또 8개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앞에 거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위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구에서 이거 구급차에 실어서 응급실까지 데려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궁이니까요. 자,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작게 잘라놨습니다. 먼저 관격부터 얘기를 하시네요. 관격을 말씀하시는데 하위궁에서 요것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이건 나머지는 설화고가 줄을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걸 제가 몇 줄 안 되는 걸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관성부터 말씀하시네요. 관격에서 상관을 만나면 합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성이 딱 투출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인성이 뭐래요? 이 상관을 극해 주니까 성격이 될 것이고요. 잡살 관격에 살이 껴요. 혼잡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합살해서 청지 깨끗하게 하면 될 거예요. 형충 지지에서 형충이 있어요. 관성은 분명히 형충을 꺼낸다고 했거든요. 관격은 회합해서 해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하면 된다. 이 세 가지 경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인성이 투출해서 해결하는 경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6월에 태어난 간목일주 정관격이죠. 그런데 여기 상관이 딱 투출했네요. 이 상관을 인성이 정의화합으로 잡아줬죠. 해결했습니다. 해지라고 해서 끝냈습니다. 두 번째, 합살이면 청지. 살과 합을 해서 깨끗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예요. 이렇게 하면 살이 여기는 편관이고요. 이거는 정관이 꼈겠죠. 그런데 이 정화가 정임합을 해서 정관만 하나 딱 남게 했죠. 그래서 청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형충이 있을 때 회합을 해서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천간으로 올려놓을 게 없어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인목에 인월에 이게 이제 신금이 충을 하고 있죠. 자수가 자신합을 해서 수생목을 하면 참 해결하기 좋은데 이 천간에 올려놓을 것이 마땅치 않아요. 관격으로 만들려니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관격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제격입니다. 자, 제격에 겁재를 만나면 봉겁을 하면 겁재가 재성이 날아갈 거죠. 그런데 가운데 식신이 투출해서 화지 겁재가 식신한테 설기를 당해서 재성한테 기운을 주니까 해결이 되죠. 생관
관을 생겨갖고 재지. 저 겁재를 눌러주면 되겠죠. 예, 관이요. 동살, 이것은 이제 재성이요. 살을 생하면요. 관성을 생하는 건 좋은데, 살을 만나면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이런 때는 식신제사를 해서 생제를 해라. 재성을 살리라. 라는 거예요. 식신제사를 해갖고요. 살은 무조건 없애라는 것이죠. 예, 이 심해첨 선생은요. 재생사라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특히 여자사 아주 재생사라면요. 그건 분명히 남자하고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존재, 재성이 있는데 합살하는 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1번 식시 투출해서 화지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재성이죠. 이렇게 있는데 겁재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식신이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식신 생제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식신이 투출해서 화지라고 하면 여기다가 오히려 정축이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무엇을 쓸까요? 여기다 오히려 을목을 쓸까요? 그래야 되나요? 일단 겁재가 투출해서 재성을 먼저 이게 바로 겁재가 먼저 재성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간목보다요. 이랬을 때 병화가 말려주겠죠. 관을 생해서 또 관을 생해서 억제하는 경우,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네요. 관을 생해서 여기 축토 속에 관이 있죠. 관을 생해서 을목을 이거 겁재를 그걸 하면 됩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봉살, 살을 만났는데 식신으로서 제사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이렇게 이제 진월에 간목이면 재성인데 경금이 투출했어요. 이런 때 여기 식신이 그걸 하면 되겠죠. 여기다 경금을 놔도 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식신으로 이 살은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재성만 남기고 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아까 한 거예요. 재성만 남기고 살을 제거하는 거, 합살하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살만큼은 재성이 살생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인성이 재성을 만나면 제극인을 당하죠. 이런 때 겁재가 투출해서 재를 막아주면 되겠죠. 해지라는 거예요. 겁재가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인수격이죠. 해월에 태어난 을목일주예요. 비겁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다 간목을 넣으면 겁재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갑기 합이 되겠죠. 근데 다음 것이 이와 똑같은 소리가 있길래 을목을 놨습니다. 다음에 보면 갑기합으로다가 갑기합으로다가 합재해서 재성을 합해서 존인 하게 되죠. 제가 만들으라고 아주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자, 식신 이제 네 번째입니다. 8번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왜? 길격이 4개, 흉격이 4개니까요. 이 길격이 이제 마지막이죠. 식신이 편인을 맞는 거예요. 이 편인 효자입니다. 이게 올밤이 효자예요. 올밤이가 나쁜 짐승으로 얘기를 하죠. 편인이 나쁘다라는 거는 이때 당시만 해도 심해천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편인성이 나쁘다는 걸. 그럴 때 취살이 성격이다. 살로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 두 번째는 생제의 호식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걸 좀 올릴까요?
이렇게 올릴게요. 예. 이거죠. 예. 이렇게요. 예. 위로 더 올라가네요. 내릴까요? 그럼? 네. 네, 이렇게 되네요. 이 사주인데요. 식신이 살을 만났다. 그러면 지지는 이 식신격을 여기다 뭘 하나 더 박았어야 되는데, 병화가 이렇게 뜨니까 식신격을 밑으로 잘 양간이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편인이 있어갖고 어떻게 될까요? 식신을 꺼주죠. 그런 때는 이걸 버리고 식신을 버리고 살로 나가라라고 했거든요.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요. 취살하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식취살격이라고 하거든요. 식신을 버리고 살로 나가라는 건 8글자를 봐야 되는데 8글자 보질 않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만들기가 제가 진짜 힘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 생제의 호식이라고 해서 이건 또 내려야 되네요. 생제의 호식 해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에 재성이 있는데 편인이 이렇게 투출해서 이것이 재성을 만들고 생제의 호식, 재성을 생해서 식신격에 재성을 생하고 호식했다. 토를 극해서 임수를 극하고 재성으로 나가는 건지 이걸 제가 이걸 잘 만들지 못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연구를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내려갑시다. 살격부터 나오는데 만들으려고 이거 참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살격의 봉식제라면 이게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된 겁니다. 근데 인성이 와갖고요, 식신을 제하니까, 식신을 눌러주니까, 포살, 이 살을 보호했다고 해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살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흉격이니까요. 살이 살아나면 안 되죠. 그런데 재성이 와갖고요, 이 인성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식, 식신을 남기는 거죠. 이거 해석 참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 한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끊으면 안 되죠. 자, 살이 식신의 제압을 받아서 성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와서 호살을 했다는 것은 인성이 식신을 눌러주니까 살이 보호됐을 거 아닙니까? 저기 앞에 기식치사라고 거의 비슷한 살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와서 인성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인성을 제거하고 존식, 식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식신이 살아나니까 제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렇게 만들면 딱 맞습니다. 예. 자, 칠살격이죠. 칠살격인데, 여기 지금, 식신이 요 살을 눌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편인이 가운데 끼어갖고 요 살을 또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성이 와서 편인을
합사를 하는 거, 합하는 거죠. 제하는 거니까 편인을 제하는 것이죠. 예, 무게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예. 상관이 생제하고 투사를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살이 합을 만났어요. 예. 상관 생제까지는 좋아요. 예, 이건 제대로 된 건데 투살이 돼요. 살이 투출해요. 그러면 안 돼요.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이 합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관이죠. 상관이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 재성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살이 재생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이 투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겁재죠. 겁재가 와서 합사를 하는 경우죠. 예, 합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 양인에서요, 용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식이에요. 이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와서 관사를 극하니까요. 합격이 되는데 거듭해서 다시 인성이 와서 식상을 없애주니까 호지 관을 생해주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예. 상신이 관성을 보호한다. 인성이요. 그러니까 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네요. 큰일 났네요. 여기서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양인격입니다.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죠. 예. 무엇이 정관이 투출해서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이 기토가 막아주는 거죠. 그럴 때 기토가 아니죠. 여기 임수가 이 정화를 그거라든지 합을 하려고 할 때 여기 가운데 인성이 막아주는 것이죠. 이런 건 성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번에 양인격에서 월곡격인데 살의 명조가 3개입니다. 걸러골격에서 관을 쓰려고 할 때 상관을 만나요. 그런데 상관이 극을 당해요. 그러면 성격이 될 거 아닙니까? 재성을 쓰려고 할 때 대살이에요. 이거 보세요. 재성에선 살이 같이 오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살피합, 살이 합을 당한 거예요. 상관도 피합, 살도 피합, 이것이 구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힘이 드네요, 제가. 결어라고 해서 심여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팔자 묘용이라고 해서 8글자는 묘하게 써야 된다. 오로지 이거 보세요. 성패구웅이 같이 올라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잘라놓으면 안 되겠죠. 왜 용신변화절을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권세가, 그러니까 어느 용신, 좋은 격이죠. 격이 가볍고, 격이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서 심시, 이것이 심한데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가 종차시 유심, 이것을 따라서 마음에 거기다 두고서 있으면은 능히 만변, 많이 수없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융일리, 융합이 된다. 하나의 이치로서 융합이 될 것이니 직업, 명의 일도이다. 이게 하나의 도가 될 것이니 기서기호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곳에 어디에 이 일도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서기호란 거기에 가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참 힘든 구운장을 이거 만드는 게 참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록곡격이죠. 록곡격에 관을 쓰는데
관이란 거 여기 있죠. 양관을 정사도 있고요. 관을 쓰는데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투출을 했죠. 이건 상관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식신을 투출했네요. 그럴 때 상관이 합을 해버리면 여기 지금 정관이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합을 하든 정관이 하나 남았으니까 상관으로 만들려면요 여기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있으려면 신금이 따라오지 못하죠. 예. 인수로 해야 되겠죠. 무척 아주 힘들었습니다. 재성을 쓰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재성을 이제 로커격에 재성을 쓰는데 이 재성이 살을 그렇죠. 칠살을 생하죠. 근데 그 칠살이 신금하고 합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살이 꼼짝 못하겠죠. 그래서 심여점 선생님은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관사론자에서 그 살이 움직이는 거 그러면서 또 재생사라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재생은 재생해야지 재생해서 살까지 생하면 벽이 깨진다고 아주 싫어하시죠. 오늘 강의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제서부터 아주 하루 종일이 아니라 48시간을 했네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